최근 들어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물며 제2의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네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먼저 한 주간 동향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국이 꾸준히 키 맞추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 수도권 비규제 지역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도 또 한 주간 또 상승률이 또 커졌고요. 그리고 전국 상승률 역시 이렇게 0.27까지 커졌고 강남 4구는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 전반적으로 역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자,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5월 3주째부터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가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전국 역시 5월 셋째 주 이후에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또 서울 동남권 강남 4구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역시 상승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사별 헤드라인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한국경제 서울 외곽 패닉 바잉을 통해서 중계동의 경우는 중계동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무려 얼마요? 3억까지 뛰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아시아경제는요. 6월 거래 63% 신고가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큰 불난 지역이죠. 어디입니까?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6월 거래 63%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이죠. 바로 재건축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요. 어딜까요? 목동, 대치동 이 지역들 역시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서울경제의 경우는 재개발 언젠가 된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주거환경지구에 있는 1억 빌라가 최근에 2억으로 급등하고 있다. 즉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전세 가격 이야기인데요. 문화일보의 경우 분양 가격을 뛰어넘은 전세값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분양 가격, 매매 가격이죠. 첫 분양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지금 역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야기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수록 매매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 조짐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비주의 경우는 반포 23억, 도봉 10억. 이게 무슨 가격일까요? 자,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반포가 23억, 도봉이 무려 10억. 서울 곳곳에 쏟아지는 전세 가격마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의 시장 동향을 우리가 간단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전세 가격인데요. 지금 반포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반포발 전세난이 촉발되어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초구의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이주 수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주를 할 수요가 5천 가구가 넘는 반면에 지금 그 전세 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반포 서초에서 송파로 밀려나고 송파에서 강동으로 밀려나고 있다. 오히려 세입자들은 서울살이를 포기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살이 포기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로도 이동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30, 40 세대들이죠. 하남, 미사 등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지만 하남과 위례 신도시마저도 중형 전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려 10억입니다. 과연 이제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집 10억 주고 전세 살 바에 내가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집을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살 걸 그랬다라는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임대차 2법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임대차 2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전국 전세 가격, 전세 값이요. 무려 평균 19%나 급등했다. 자, 그만큼 우리 서민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더 커졌다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그러니까 1년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 전국 전세 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전국이 19.21% 상승했고 1년 사이에 가장 전세값이 많이 뛴 지역은 어딜까요? 세종시가 무려 29.57% 급등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25.19%, 대전이 22.66%, 서울이 18.35%, 평균이 전국 전세값이 19%나 급등했다. 임대차 입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기간은 작년 12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니까 뭐 불과 한 6개월간의 상승률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점이 보이시죠? 어디입니까? 대부분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이 의왕의 경우는 최근 6개월 사이에 무려 21.7%나 이 정도는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시흥, 안산 지역들, 안양 지역들이 뭐 20.17, 18.93%, 17%에서 20% 훌쩍 넘고 있다. 6개월 사이에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마저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키맞추기라고 하죠. 전국에 안 올랐던 지역마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키맞추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히려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또 전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새로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자, 원인이 뭡니까? 바로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어느 세대입니까? 30, 40 세대들이 지금 불신이 가득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 패닉바잉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던 서울에서는 뭐 노원구 대표적인 지역이죠. 노원구 그리고 서울이 아닌 경기도 쪽으로 요즘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지역일 만큼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완 지역, 안산 지역 이런 지역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임대차 2법 부작용 때문인데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원인 또 있죠.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었는데요.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죠.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말고 실거주를 해라. 실거주 요건, 2년 고지 요건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쫓아버리고 본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재고주택 공급이 급감해버렸다. 그러니까 쫓겨난 세입자는 어디 갑니까?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강동에서 하남으로 계속 경기도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고강도 규제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고강도 대책 무려 25번이나 쏟아졌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권에는 신규 공급량이 급감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입주량까지도 급감해버리다 보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추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간까지는 공급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6월 1일부터 세제 강화에 따라서 매물이 잠겨버렸죠. 매물이 없는 가운데 지금 전망을 동시에 살펴보면 현 집권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니까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를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죠. 그럼 매물이 잠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물이 없는데 너도 나도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다? 그럼 집값은
불보듯 뻔하죠. 집값이 또 올라가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자, 오늘의 결론은 앞으로 당분간은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